항상 시작할 때마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 오늘은 84쪽 여러가지 부등식 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부등식이야 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기 때문에 할 말은 없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가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 뭐 기본적으로 절대값을 푸는 방식이라고 해야 뭐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 나눠서 이렇게 x와 마이너스 x, 그대로와 부호 바뀜,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그쵸? 요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 2개짜리를 푸는 거는 뭐냐 해본 적이 있죠. 이거 그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절대값 x 빼기 1, 절대값 x 빼기 2 더하는 거. 이게 보다시피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양수냐 음수냐로 좀 구분하고 있는 거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x 빼기 1과 절대값 안에 있는 x 빼기 2가 각각 양수냐 음수냐 양수냐 음수냐 해서 이제 나눠서 푼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얘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나오죠. x가 2 이상인 경우, 요게 양수인 경우, 두 번째 x는 2보다 작은데 1한테는 이상인 경우, 얘는 음수인데 얘는 양수인 경우, 세 번째 x는 1보다 작은 경우, 둘 다 음수인 경우. 잘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인 경우는 있어도 얘가 양수, 반대군요.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인 경우는 있어도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인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은 얘가 더 작잖아요. 그쵸? 똑같은 x인데 여기 1을 빼고 여기 2를 뺐거든. 그치? 똑같은 x에서 하나는 1을 빼고 하나는 2를 뺐으니까 얘가 더 작은 거 아니겠어요? 그쵸? 얘가 더 작기 때문에 이쪽이 양수 이쪽이 음수 나오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네 가지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 경우 나온다는 거. 더 쉽게 말하면 절대값이 2개면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눠서 한다. 절대값이 1개면 경우는 2가지로 나눠서 푼다. 그렇게 해서 푸는 방법도 배워봤을 겁니다. 이거 자세한 건 어차피 문제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할게요. 또는 이런 것도 해본 적 있나요? 절대값 x가 a다 푸는 방송.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 맞아요? 맞아요? 하면 틀리는 거죠 사실은. 왜냐고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디테일의 차이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절대값 x가 마이너스 3, 이건 해가 없다잖아요. 그렇죠? 절대값이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절대값 x가 a라고 하는 걸 풀 때 반드시 이 a가 양수여야 되는 거고요. 그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a 이렇게 풉니다. 이건 흡사하게 절대값 a가 a보다 작다,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양수하는 가정하에 이때는 해가 이렇게 둘 사이로 나오는 거 혹시 기억나요? 반대로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해가 a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보다 작다 이렇게. 그래서 절대값이 1개밖에 없는 꼴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풀죠. 굳이 이걸 분류하진 않고 이렇게 푸는데, 절대값이 1개지만 이제 식이 좀 이런 꼴이 아닌 경우나 혹은 2개 이상인 경우는 항상 경우를 나눠서 푼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절대값에 관한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혹시 요거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웠습니까? y는 절대값 x 빼기 1 더하기 이거 배워봤나요? 안 배웠어? 그래? 절대값이 1개짜리는 혹시 그럼 배웠나요? 이 정도는 배웠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랑도 약간 일맥상통하는데, 이 그래프는 그릴 수 있잖아요. 그쵸?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은 이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이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다고 했냐면은 이거 아래 거 꺾어 올리는 거라며.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잖아. 그건 이해가요? 1차 함수가 여기 절편이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2개 이해가요? 이 그래프를 우변 전체의 절대값이 있는 모양은 어떻게 그린다? 아래쪽을 꺾어 그린다. 그치? 그래서 그래프가 1 오른쪽은 이 모양 그대로 나오고 요 아래쪽인 1 왼쪽 부분은 이렇게 꺾여 나오죠. 이렇게. 이거. 그래서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올라가죠. 이해가죠? 1개짜리는 그래서 배운 거는 마찬가지죠. 저번 시간에도 했었고, 2개짜리는 일단 지금처럼 이제 절대값 앞에 개수가 1, 얘도 절대값 앞에 개수가 1이죠. 일단 1, 1인 경우를 해보는 건데,
얘 같은 거는 그려보면 알겠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꺾이는 두 곳의 x 좌표는 얘가 0이 되는 값 1과 얘가 0이 되는 값 2고요. x에다 1을 대입하면은 요거 y가 1 나오는 곳이 이해 갈까요? 다시 할게요. x에 1을 대입해도 y 1 나오고요. x에 2를 대입해도 0이니까 y 1 나와요. 그쵸? 즉 둘 다 y좌표는 1이에요. 요거 이해 가요? 이 상태에서 이쪽은 기울기가 2짜리, 이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 이쪽은 기울기가 0짜리인 선분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프가. 나중에 혹시라도 그래프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가끔씩 그래프로 풀어야 되는 문제. 그거 풀 때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거. 이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요. 곱하기 A가 붙고 B가 붙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내용은 비슷한 게 이게 꺾여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두 번 꺾여요. 근데 뭐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비대칭으로 약간 꺾이는 거죠. 이제는 여기 1인 경우, 2인 경우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쪽은 기울기가 뭐 A 플러스 B짜리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여기까지는 그래프 그리는 건 좀 에바고 이 정도는 그래프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을 거다라고 해서 하나짜리 그래프 2개짜리 더하기입니다. 참고로 이거 또 들어가면 깊어지니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가우스. 그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뭐가 제일 힘드니라고 물어보면은 하나가 절대값 저거 하나가 가우스입니다. 이것도 거의 쌍벽인데 가우스 푸는 법 배웠어요? 어떻게 푼다고 배웠어? 가우스의 정의가 뭐야? x를 뭐 넘지 않는, 그렇지? 최대의 정수 뭐 이런 거잖아요. 알고 있나요, 다들? 가우스 x 이거 일단은 그래프는 나중에 기회 되면 할게요. 혹시 문제 나오면 그때 가서 할게요. 하면 이거 얘기할 게 되게 많거든요. 참고로 일단 가우스 x 나오면요 보다시피 정수니까요 는 정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푼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x를 이렇게 푼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3.5라는 수는 3 이상 4 미만이므로 3.5의 가우스는 얼마야? 하면은 3. 보통은 소수점을 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 다들 소수점 떼서 3. 근데 3.5는 실제로 3과 4 사이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야 한다는 거죠. 이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음수 쪽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3.5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3 미만이라서 마이너스 3.5의 가우스는 누구예요? 그럼 마이너스 4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수점을 떼는 거야 라는 그 룰이 깨져버리죠. 그래서 가우스는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정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하시지만 보통은 이렇게 푼다는 거죠. 가우스가 얼마야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느 두 정수 사이에 있는지를 따지는 거죠. 누구 이상, 누구 플러스 1 미만. 얘는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3 미만이므로 이렇게 왼쪽 정수인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아시겠어요? 내가 이런 것도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주면 좋아하려나? 이 함수를 그릴 수 있으면은 이 함수도 그릴 수 있는 거라는 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y는 x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요. 그쵸? 이걸 그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 가우스를 붙인 함수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혹시 그래프 그려봤습니까?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나는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 나한테 수학을 듣는 학생들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반 어떤 반 같은 경우는 내가 수업한 걸 대충 알잖아. 언제 무슨 수업했다는 걸. 그래서 이제 수업하다 보면 대충 설명하면 애들 알거든요. 이게 저 배웠어 이걸 안단 말이죠. 물론 배워도 모른다고 하는 애들이 태반이지만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온다는 거 혹시 배운 적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배웠냐 안 배웠냐? 몰라? 처음 봐? 해줘? 하다가 혹시 나오면 할게요. 그때 가서. 그래서 일단은 크게 이렇게 절대값이 등장하는 부등식 또 이제 가우스가 등장하는 부등식 문제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거 빼면은 이거 중학교 2학년 레벨이에요. 되게 쉽다고요. 양도 조금이고. 졸려.
괜찮아. 나도 졸려. 운전할 때마다 막 잠을 깨기 위해서 막 별짓을 다 해요. 나도 졸려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죠. 수업 시간에 뭐 먹어도 되니까 대신에 부스러기 많이 나오는 거. 예를 들어 뿌셔뿌셔. 어떤 학생은 팝콘을 먹으면서도 막 질질질 흘리던데. 그런 것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몬스터 마셔. 자, 그러면은 85쪽부터 유형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딱히 없군요. 339 하나 정도? 그렇다고 난이도가 쉽다고 이 책의 요 파트가 난이도가 쉽다고 해서 문제를 하나도 안 풀 수는 없으니까, 그치? 일정 부분은 풀어야겠죠? 339 정도 일단 난이도가 중이긴 하지만 x의 범위가 2 이상 5 미만, y의 범위는 마이너스 4 초과 2k 이하인데 2x 빼기 4분의 1y의 최소값이 1이 나온다면 k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좀 번거롭지만 어쨌든 모양을 맞춘다라고 해서 2x니까 x를 2배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식에다가는 뭐 하자? 2를 곱하자. 2를 곱하면은 요거는 4가 되고 요건 2x가 되고 요건 10이 됐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 가죠.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죠. 지금 양수를 곱한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 볼 수도 있죠. 뭐 음수를 곱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 4분의 1을 곱한 다음에 두 개를 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더 날려나? 일단 얘는 4분의 1 곱하기 이렇게 할까요? 그럼 차라리 4분의 1 곱하기 하면은 왼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쵸? 가운데는 보다시피 4분의 1y고요. 오른쪽은 이게 2분의 k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게 양수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두 식을 나란히 병렬로 놓은 다음에 두 개를 빼라 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기 하는데, 이거 빼기 하는 거 배운 적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뺄 때는 어떻게 뺀다고 배웠을까? 이쪽에서 이쪽 뺀 걸 이쪽에 적는다. 그거 배운 적 있죠? 그쵸? 이거는. 그러니까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니들을 내가 목소리가 커진다고 화내는 게 아니야. 옛날에 나랑 썸을 타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나랑 내 친구랑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그때 썸 타는 아가씨가 니네 왜 싸워? 그러는데 나랑 내 친구는 어리둥절. 우리 안 싸웠는데 이제 이런 거거든. 목소리가 커진다고 화내는 게 아니야. 여기서 이거 빼서 일로 쓰는 거 안 배웠나요? 물어보는 거여서. 안 배웠어요? 아, 그래요? 그럼 얘부터 다시 해야겠네, 그러면은. 이제 2주일 남았죠? 2주일. 2주 후에 뭐가 있죠? 2주 후에 테스트를 본다고? 다음 주에 테스트 본다니까 뭔 소리야? 2주 후에 뭐가 있어요? 설 연휴. 구정.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어르신들 돈을 뜯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쵸? 안 그래? 세뱃돈 많이 받잖아 요즘에. 이번에 우리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아들은 세뱃돈 못 받아요. 놀러 가가지고 안타깝네요. 친가에 가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고, 외가에 가면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면은 우리 아이의 친가와 외가에서 받은 세뱃돈의 합은 최소 얼마, 최대 얼마일까요? 그럼 최소 금액은 당연히 여기서도 최소일 때 최소겠죠. 최대 금액은 여기서도 최대일 때 최대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 말하기를 두 개를 합할 때는 큰 것끼리 더한 게 최대값, 작은 것끼리 더한 게 최소값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건 이해 가죠? 그래서 뭐라고요? 덧셈을 할 때는요, 보통 지금처럼
큰 거 더하기 큰 거 한 걸 큰 거에 적고요. 작은 거 더하기 작은 거 한 걸 작은 거에 적어요. 이해 갔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x가 3 이상 8 이하고 y가 1 이상 2 이하라고요. 덧셈한 거의 범위를 구하시오. x 더하기 y 한 거의 범위는 얼마 이하? 10 이하. 얼마 이상? 4 이상이라고요. 이해 가죠? 이해 갔어요? 뺄셈은 보통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사회생활 해보니까 말이야. 한 달 수입이 만만치가 않아 해가지고 한 달에 적게 벌면은 80만 원 받고 많게 받으면 120만 원 받아. 근데 나의 지출은 알뜰살뜰하게 뭐 매일매일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때워가면서, 그치? 알뜰하게 살면은 한 달에 한 20만 원 소비를 하고 매일 흥청맞게 쓰면 60만 원 소비를 해. 그럼 나의 한 달 후 통장에 잔액은 어떻게 될까요? 잔액은 나의 수입에서 지출 빼는 거 아니에요? 뺄 때 어떻게 되겠냐고요. 내가 많이 벌고 조금 쓰면은 통장에 많이 남아 있겠죠. 그쵸? 반대로 조금 벌었는데 많이 쓰면은 통장 빈털 되겠죠. 이거 이해 가요? 그래서 말하기를 빼기 같은 것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빼기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를 큰 거에 적어주고요. 작은 거에서 큰 걸 뺀 걸 작은 쪽에 적어줘요. 이렇게. 이해 갔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곱하기도 있고 나누기도 있고 한데, 하나 더 할게요. 여기 돈 거 없다고 칩시다. 난 120을 벌지 않아. 120에 가깝게 벌지 120을 번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러면요, 요것도 등호 하나 지워줘야 돼요. 어느 쪽에 등호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에 등호가 지워집니다. 이해 가요? 나는 120을 번 적이 없으니까. 에서 20을 빼면 100보단 작아지겠죠. 무슨 말이냐면 등호가 여기 등호 있고 여기 등호 있어야 여기도 등호를 적는 거예요. 둘 다 등호가 있어야 여기 등호를 적어줍니다. 이해 갔어요? 여기 등호가 없으면요, 수입에 여기 최저 수입은 80엔 등호가 있는데 지출은 60까지 쓰진 않아. 에이, 내가 무슨 60을 써. 그러면요, 잔액은 20보다 크겠죠. 이해 가요? 등호 마찬가지인 게 여기 등호 있고 여기 등호 없다. 등호 없는 게 있네? 그럼 이 라인에 맞춰서 여기도 등호를 지우는 거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안 배웠다고? 안 배울 리가 없는데? 웬만한 책엔 요 파트에서 다 나올 텐데요. 웬만하면.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했던 걸 이용해서요, 다시 저걸로 돌아갑시다. 2x에서 4분의 1 y를 지금 그냥 빼는 거잖아요. 그쵸? 2x에서 4분의 1 y를 뺀다. 그래서 빼기. 요 숫자에서 요 숫자 뺀 걸 여기 적어줘요. 그게 얼마인데요? 11이죠. 자, 여기 등호가 일단 쓸게요. 가운데는 2x 빼기 4분의 1 y예요. 4에서 얘를 빼요. 그걸 어디다 적어요? 왼쪽에 적는 거예요. 그쵸? 4에서 얘를 뺀 걸 이쪽에 적는 거고요. 지그재그로. 이해가죠? 빼기는 지그재그. 덧셈은 이렇게 쪼로록. 뺄셈은 지그재그. 이해가죠? 그래서 4에서 요거 뺀 거니까 4 빼기 2분의 k는 이렇게 왼쪽에 적어져요. 자,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등호가 있냐 없냐라고 할 때 파란색 부분은 등호 없고 등호 없죠? 여기 등호 없어요. 근데 빨간색은 등호 있고 등호 있죠? 이쪽은 등호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2x 빼기 4분의 1 y의 범위예요. 자, 그래서 보다시피 어때요? 2x 빼기 4분의 1 y의 범위가 누구누구 이상이에요 라고 나왔죠. 이게 분명히 최소값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값이 1이야라는 얘기는 요게 1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4 빼기 2분의 k가 1, k 얼마야 하면은 6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뭐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지.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안 배웠잖아. 나는 책에 없는 것도 필요하다 싶으면 이게 막 이것저것 설명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설명이 이어져서 이제 문제를 풀지. 그래서 초반 상식이 없으면 잠깐 이렇게 붙여서 설명하는 겁니다. 유형 두 번째 거로 넘어갈게요. 86쪽, 87쪽. 두 번째 유형이 연립부등식 단순한 건 풀 수 있는 거죠. 그쵸? 뭐 이렇게 수직선에다가 이렇게 해를 표시해서 겹치는 부분을 찾아서 하는 거 할 수 있으니까 3, 4, 6 할까요? 난이도가 3개짜리에다가 길이 문제라서 좀 풀기 번거롭지?
대신 풀어줄게요. 3, 4, 6. 연립부등식 하나는 6x 빼기 1이 2x 더하기 k보다 작거나 같다. 또 하나는 4x 빼기 3이 5x 더하기 1보다 작다. 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겁니다. 일단은 뭐 저 k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긴 하나 그냥 푸세요. 1차 부등식 풀듯이. 일단 얘 같은 경우는 2x 이항하죠. 좌변 4x 이해가죠. 우변 마이너스를 이항하면 k 더하기 1인 거 이해가죠. 따라서 첫 번째 거 풀면 x는 어떻게 된다? 4분의 k 더하기 1 이하게 될 거예요. 이해가죠. 이거는 뭐 1차 부등식을 각각 푸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문자가 있으면 뭐 어때? 그치? 두 번째 거 얘를 풀 때 어떻게 할까? 5x를 저변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x인 건 이해가죠. 마이너스 3 이항하면 우변 4가 되고요. 그쵸? 양변을 마이너스 1씩 곱하면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것도 이해가죠. 우리가 부등식 할 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된다고 배웠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수가 x개수가 음수라서 음수 마이너스 1을 곱함으로써 바뀐다는 건 알 건데요. 지금 보다시피 하나는 자 편의상 하나는 빨간 동그라미보다 작거나 같다. 그쵸? 하나는 파랑 네모보다 크다예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하나는 빨간 동그라미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나는 파란 네모보다 크다예요. 이게 상황이 세 가지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기니디가 그거를 해결하라는 문제거든. 예를 들어서 빨간 동그라미가 오른쪽에 있고 파란 네모가 왼쪽에 있어. 그럼 해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빨간 동그라미 이하에요니까 여기 색칠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그쵸? 파란 네모 초과해요 했으니까 여긴 색칠 안 하고선 이렇게 겹치는 부분 이만큼이죠. 해가 어떻게 나오는 거죠? 지금은 해가 네모 초과 동그라미 이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이해가 되고 무슨 말인지. 오징어 게임 같지 않아요? 동그라미에서. 이 정도는 이해할 거야. 이해가죠? 두 번째, 그럼 이 네모 동그라미 위치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쵸? 네모가 오른쪽에 있고. 왜냐면 이게 문자라서 그래요. 이게 숫자면은 대소가 딱 정해져 있지만 이게 문자가 있어서 k 값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잖아. 대소가 서로가. 그치? 그래서 반대인 경우 네모가 오른쪽에 있고 동그라미가 왼쪽에 있는 경우는요. 그럼 네모보다 크다니까 얘는 해를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에요? 동그라미 이하다니까 얘는 해를 이렇게 그리는 거고. 그쵸? 그럼 얘는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 이거는 해가 없다죠. 이해가죠? 둘이 꼭 다를 필요는 없잖아. 그치? 둘이 같을 수도 있잖아. 즉 동그라미 부분과 네모 부분이 이렇게 같을 수도 있잖아. 둘이. 그러면 어때? 하나는 동그라미 이하다니까 여기 색칠해서 왼쪽 이런 거고. 그치? 하나는 네모 초과다니까 여기 색칠 안 하고 오른쪽이잖아. 이렇게. 그쵸? 얘도 어때요? 얘도 해가 없다죠?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이 이거예요. 이 세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를 이제 평가하겠다 이거죠. 기억 볼까요? 기억. K가 양수면 이 연립부등식은 반드시 해를 갖는다. 해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첫 번째 그림 얘 나오나 봐요. 그런가요? K가 양수면? 그쵸? K가 양수면은 요거 동그라미 양수일 거 아니야. 그치? 그쵸? K가 양수면은 내가 방금 빨간 동그라미 쳤던 4분의 K 더하기 1 이건 양수일 거 아니야. 그리고 마이너스는 분명히 음수고. 그치? 그러니까 빨간 동그라미는 양수, 파란 네모는 음수? 그러면은 첫 번째 그림 모양 아니겠어? 양수가 오른쪽에 있고 음수가 왼쪽에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럼 해가 나오는 거죠. 기억은 맞다. 이해 가요? 이해 가는 거죠.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는 거지 니들. 니은 K가 그래서 10일 나오면 이 해는 자연수 해 3개를 갖는다. K가 10일이므로 대입을 하세요. 그냥 K 10일 4분의 12 3이네? 그러면은 동그라미는 3인 거고 퍼런 네모는 마사인 거잖아. 그래서 요거 이하 요거 초과니까 해는 요 사이 즉 마이너스 4부터
3 이하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자연수에만 찾고 싶은 거니까, 그치? 자연수에는 여기서 1, 2, 3 이 세 개밖에 없죠. 그것도 맞는 거네요. 니은도. 이해가죠? 디귿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이죠.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K의 최대값. 해를 갖지 않으려면 어때야 돼요? 파란 게 오른쪽에 있거나 빨간 거에 비해서, 그치? 네모, 그러니까 네모가 오른쪽에 있거나 혹은 같거나예요. 그쵸? 둘이. 네모가 누구였어? 마이너스 4였지. 마이너스 4가 누구에 비해서? 동그라미인 4분의 K 더하기 1에 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더 크던가, 즉 파란 네모가 오른쪽에 있던가 아니면 둘이 같던가예요. 그쵸? 그럼 해가 없는 거죠? 디귿 해가 없을 조건은 얘입니다. 양변에 4를 곱하면 마이너스 16 K 더하기 1, 그러면 K는 어때요? 마이너스 17 이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뭘 구하는 거라고? 최대값! 최대값은 보다시피 마이너스 17입니다. 디귿은 틀렸네요. 그쵸?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다. 이해가죠?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 겁니다. 케이스를 잘 분류할 것.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다 해봐야 돼요. 그쵸? 뭔 말인지 가져 다들 넘어갈게요. 세 번째 유형은 연립부등식이 이렇게 직렬 형태로 있는 건데, 직렬 형태로 있는 거 병렬 형태로 고치는 것도 배운 적은 있었죠. 그쵸? 아마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푼다고 배웠죠? 이거는 A랑 B랑 같아요, 아니면 뭐 A랑 C랑 같아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나는 A랑 B랑 같다와 B랑 C랑 같다로 풀래 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은 나는 A랑 C랑 같다와 B랑 C랑 같다로 풀 거야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셋 중에 어떤 걸 풀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직렬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다시피 병렬식으로 고쳐서 이제 푼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그지만 부등식은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등식이 있다고 칩시다.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여러분은요, 경우로 여러 개로 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경우는 A는 B보다 작다와 B는 C 이하다. 이 두 개로만 푸는 겁니다. 나머지 케이스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요렇게 하나, N, 요렇게 하나로만 푼다 이거죠. 부등식은. 방정식은 어차피 등호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부등식은요 철저하게 이거 지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해를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를 연립부등식 풀 때는 반드시 요렇게로 푼다. 방정식은 여러분 마음대로 풀어라, 뭐 이런 거죠. 뭐 그거 알면 될 것 같으니까 3번 넘어갈게요. 유형 3번은 유형 4번.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 한 10년 전의 아이들은 요 내용을 중2 때 배웠답니다. 10년 전?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벌써 요 내용을 중2 때 배웠답니다. 특히 학생들이 더럽게 싫어하는 353번, 일명 과부족 문제. 과부족 들어봐서? 과부족? 353번 같은 과부족? 과부족. 무슨 뜻이겠어, 과부족이? 그렇지, 과하거나 넘치거나 또는 부족하거나. 이거를 여기에 관련된 옛날 내가 학원 일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중학생들 학원이었거든요. 수업하러 들어가는데 딱 요거 가르칠 때였어요. 그때가 5월 달이었나 막 그랬는데 요거를 가르칠 때였어요. 요거였어. 요거.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8명 정도가 있어. 이 정도였겠네, 진짜. 이 정도였는데 애들이 한 명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내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 이걸 얘들한테 납득하게 설명하는 게 어렵구나라는 걸 느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몇 명은 이해하더라고요. 일단 문제를 좀 볼게요. 학생들이 야영을 하는데 한 텐트에 4명씩 들어가면 학생이 2명이 남고요. 남았어? 쌤, 우리는 잘 데가 없어요.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네. 좀 좁지만 7명씩 껴앉자. 와, 너무 좁은데 이거?
그랬더니 오히려 텐트가 하나 남는데요? 첫 번째 상황은 텐트가 모자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상황은 텐트가 남는 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남고 모자르고가 바뀌는 개념, 이게 바로 과부족이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최대 학생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처음 푼 친구들은 다들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어요. 난 열심히. 그랬더니 이제 한 3분의 1 정도는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걸 반복시키죠. 계속 다시 풀어, 다시 풀어, 다시 풀어. 그러면 한 60%쯤 이해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치? 중요한 거는 다시 풀어, 다시 풀어 해야 되는데 다시 풀 게 없잖아. 나중에 다시 풀어. 일단은 두 개가 나오죠. 두 개. 하나는 학생이 나오고요, 그쵸? 하나는 텐트가 나오는데, 지금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지만 이거 일종의 페이크입니다. 일단 이거 생각해 볼까요? 둘 중에 누가 더 많아요? 학생이 더 많죠. 학생이 많으니까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1인 1텐트가 아니잖아, 지금 보다시피. 그치? 그래서 지금처럼 학생이 더 많은 상황이죠. 예, 그럴 때는요, 이렇게 작은 쪽을 X라고 두고 푸는 겁니다. 이해가요? 작은 쪽을 X.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제수 쪽을 X라고 놓고 푸는 건데요. 그렇게 말하면 또 못 알아들으니까. 나누는 쪽을 X. 더 쉽게 말하면 둘 중에 작은 쪽이 X예요. 그러니까 학생 수를 구하랬으니까 학생 수를 X라고 해야지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둘 중에 작은 쪽이 X인 겁니다. 일단 무슨 말 이해 갔죠?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학생이 몇 명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걸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텐트 그려주는 거죠. 이게 텐트인지 무덤인지 알 수가 없지만 텐트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텐트가 몇 개 있다고요? 총 X개. 요거 1번 텐트, 2번 텐트, 3번 텐트, 4번 텐트, 점점점 X번 텐트에 모두 몇 명씩 들어가 있어? 이렇게 4명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도 우리는 들어갈 데가 없는 걸? 이 된 거죠. 이렇게. 그쵸? 이 첫 번째 상황 이해 가죠? 이게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텐트입니까? 무덤이지 막 그러던데. 자, 그럼 여기 몇 명 있는 겁니까? 텐트에 들어간 사람은 총 몇 명이고 4X명이고, 그쵸? 그 바깥에 있는 명 2명이니까 그렇죠. 학생 수가 나오죠. 학생 수는 뭐가 돼요? 하면은 4X 더하기가 되는 거죠. 이해 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텐트 작은 쪽을 X라고 두고요, 큰 쪽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X로. 이것 X, Y 이게 아니라 작은 쪽은 하나만, 문자 하나만 써가지고 작은 쪽은 X, 큰 쪽은 문제를 통해 만드는 거죠. 남는다라는 걸 통해서, 사람이 남는다, 텐트가 모자라다를 통해서 만드는 거고요. 이게 어려워요. 이걸 애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거를 중학교 2학년 때 설명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빡셌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역시나 텐트를 여러 개 그렸죠. 이렇게 1번 텐트, 2번 텐트, 3번 텐트 해서 맨 마지막에 X번 텐트. 텐트가 총 X개가 있으니까, 그치? X번 텐트. 요 앞 텐트는 X 빼기 1번 텐트. 이해 가요? 요 앞 텐트는 X 빼기 2번 텐트. 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해 가죠? 자, 이번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7명씩 들어가요. 1, 7, 7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간단한 건데, 마지막 텐트, 앞에서부터 차는 거예요. 보는 항상 앞에서부터 차는 겁니다. 마지막 텐트가 보다시피 남았잖아요. 이건 비어있어요. 그렇죠? 여기 비어있는 텐트입니다. 문제는 이 앞이에요. 이 앞 2개입니다. 여기에는 몇 명이 있는 거죠? 여기는 1명에서 7명이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 가요? 요 앞은요? 7명이고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해 가요? 7명씩, 야, 죄수들처럼 말이야. 7명! 자, 첫 번째 1번 텐트 들어가. 두 번째 7명! 2번 텐트 들어가.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맨 마지막 하나가 남았다 이거잖아. 그치? 여기 아무도 안 들어갔어. 여긴 아무도 안 들어갔었고, 여긴 누군가가 차 있다는 거지. 그게 꼭 7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마침 잘 해가지고 1명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싸, 개인 텐트.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이 앞 텐트는 분명히 7명이었을 거예요.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학생의 최소 숫자가 얼마일까요? 최소 숫자는 1번부터 여기까지는 7명씩, 즉 7 곱하기 x 빼기 2명이 있고 나서 플러스 1명, 이게 최소 숫자입니다. 이해가요? 반대로 최대 숫자는요, 여기까지 7명이 꽉 찬 거예요. 최대 숫자는 뭐예요? 7 곱하기 x 빼기 1입니다. 자, 최소 숫자와 최대 숫자 사이에 얘가 있는 거죠. 4x 더하기 2가 이렇게. 이거는 실제 학생 수. 정확하잖아요. 그쵸? 몇 명 들어가서 몇 명 남았다는 것 때문에 정확하잖아요. 그치? 이건 정확한 학생 수고, 이거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최소 몇 명, 최대 몇 명일 거라고 범위를 잡을 수 있는 학생 수예요. 그쵸? 최소는 이만큼, 최대는 이만큼이라고. 이거 이해 갔어요? 그래서 요 연립부등식을 풀면 x의 범위가 나옵니다. 뭐 푸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푸는 거야? 요거 하나 풀고 요거 하나 풀고. 그래서 x 범위 알면은 x 범위로부터 요 범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요? 이겁니다. 7명씩 들어갔더니 텐트 1개가 남아요. 맨 마지막 텐트는 비었어요. 하지만 그 앞 텐트는 찼어요. 근데 최소 1명은 찼겠고 최대 7명이죠. 왜냐면 7명씩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그 전 텐트는 최대 인원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7명. 그렇죠? 그래서 7777이 여기까지 반복되는 거고 여기는 몰라요. 몇 명인지. 요걸 이용해서 부등식화 하겠다는 거예요. 문제를. 이해 가죠?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요거 딱 설명하면은, 그림으로 설명하면은 한 3분의 1은 이해하더라고요. 아 하고서 흉내 내더라고. 흉내를 비슷하게. 걔들도 참 신기한 게 문제 풀어 하면은 연습장에다 이렇게 무덤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벤치에 사람이 앉아. 이게 벤치예요. 6명이 앉았어. 6명이 앉았어. 유유유유. 4명이 남았어. 이렇게 얘들도 그림을 그리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2학년, 중학교 2학년 레벨에 맞춰서 이렇게 그림 설명했더니 3분의 1은 이해했거든. 그리고 아직 이해 못한 친구들 또 시키고 옆에 있는 유제 또 풀어봐 해가지고 시켰더니 그래도 한 60%는 이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거 반복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상황이 좀 어렵다는 거 이거 이해 갔죠? 오케이? 그럼 풀어볼까 이제? 요거 앞에 거 풀면 뭐야? 요거 7x 빼기 14 더하기 그러니까 빼기 13 되겠죠? 이게 4x 더하기 2 이하다. 이항하면 좌변이 3x, 13 이항하면 우변은 15니까 x는 5 이하군요. 벌써 답 나왔는데? 5 이하야? 22명이네 최대가. 답은 뭐 나왔네 벌써. 넘어갈게. 일단 요건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4x 더하기 2가요 보다시피 7x 빼기 7보다는 이제 작과 같은 거예요. 얘를 우변으로 이항할게요. 그럼 3x 마이너스 7 좌변으로 이항하면 이쪽은 9가 되겠죠. x는 3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다시피요 이거 해가요 3 이상 5 이하예요. 그러니까 텐트는요 텐트가 3개밖에 없어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텐트가 4개가 있어도 되고 5개가 있어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물론 각각의 학생 수는 다른 거죠. 왜냐면 학생 수는 이거라고 했으니까. 얘 보면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씩 대입하면 돼. 사실은 x가 3일 때 학생 수는 14명인 거고 x가 4일 때는 18명인 거고 이렇게 하면 되죠. 하나씩. x가 5일 때 22명. 이게 학생 수의 최대치 아니겠느냐. 그래서 학생 수의 최대값은 22명. 이렇게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과보정 문제는 요즘에도 잘 나와요. 실제 학교 시험에도. 중학교 2학년 때도 잘 나왔던 거죠. 이거 나오면은 상당수가 틀려가지고 너무 어렵다라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고1 과정으로 올라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것이. 그게 기억이 나거든. 5년 전에 내가 전에 있던 학원에서 다니는데 다른 선생님이 학생 한 명을 가르치는 거 이거 하나를 30분 동안. 근데 애가 이해를 못. 그거 내가 봤어요. 그거를. 어쨌든 어려워요.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 다음 유형 5번. 유형 5번은 이제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는 거네요. 그리고 벌써 끝나네요. 그쵸? 아까 했듯이 이 단어 되게 짧아요. 겁나 짧아. 오늘 밀린 것 좀 잘해. 응? 내가 개인별로 한 명씩 불러다가 숙제 현황 좀 보여줄까?
밀린 사람들 잘해. 이거 난이도가 다 중이라서 좀 애매하네. 354번을 풀까요? 그냥 교육청 기출이니까. x 빼기 2의 절대값이 a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19개가 있대요. 그럴 때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연수 a를 구하시오. 자, 이 부등식의 핵심은 일단 이렇게 보다시피 우변이 양수가 나와야 돼요. 자연수는 양수니까요. 그래야 이게 풀리는 거잖아요. 이거 음수면 안 풀려요. 0이어도 안 풀려요. 해가 없답니다. 기본적으로 0이어도 해가 없다. 음수여도 해가 없다라서 양수가 돼야만 해가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푸나요? 아까 얘기했듯이 꼴 자체는 간단한 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꼴이잖아요. 간단한 꼴. 절대값은 작아요. 이런 꼴. 그렇죠? 어떻게 푼다는지 기억나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인 게 이거요. x 빼기 2를 가운데 두고 이쪽은 a, 이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a, x가 2 이상일 때 2 미만일 때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한 번에 이렇게 풀 수 있는 거고요. 요거서 이제 마이너스 1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냐면 셋 다 2씩 이렇게 더하는 거죠. 그러면 왼쪽은 마이너스 a에 더하기 2고요. 가운데는 x고요. 오른쪽은 a 더하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세기를 좀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잠깐 하는 겁니다. 세기를 할 때 이걸 몇 개야 세면은 이제 애들 되게 헷갈려 하는데 기본적으로 왼쪽도 정수고 오른쪽도 정수인 경우에 대해서 할 겁니다. 이렇게 이해 가죠? 예를 들어서 뭐 3 이상 8 이하 이런 거 말이에요. 이해 가죠? 정수 이거인 정수 x가 몇 개인가 이거예요. 문제는 질문은 양쪽 다 정수일 때 이해 가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등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푼다고 배웠니 니들? 이렇게 합시다. 네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3 이상 8 미만 3초과 8 이하 3초과 8 미만 똑같이 3, 8인데 양쪽 다 등호가 있는 경우 한쪽만 등호가 있는 경우 양쪽 다 등호가 없는 경우 해가지고 총 4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요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요 그냥 8 빼기 3개예요. 즉 5개. 세봐. 3, 4, 5, 6, 7 아니야? 그치? 4, 5, 6, 7, 8 그치? 이해가? 그럼 얘는 뭘 것 같아? 얘보다 한 개 더 많겠죠. 이해가요? 6개. 얘는요 반대로 얘보다 한 개 더 적겠죠. 4개. 이해가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한쪽은 등호고 한쪽은 부등호일 때 그때는 뺀 만큼이 개수입니다. 이해가죠? 이거 분명히 정수잖아요. 자연수의 1을 더한 거. 이것도 정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수부터 정수까지 둘 다 보다시피 등호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이렇게 빼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둘 다 등호가 없으니까 한 개를 더 빼야죠. 이렇게. 그렇죠? 그게 몇 개라고요? 19개라고요. 이해 가요? 플러스 2, 플러스 2는 지워지잖아. 그치? 사실상 그래서 이 2는 무의미해요. 사실 이거 마이너스 2 저거는 없어도 답이 똑같습니다. 실제로 무의미해 보다시피. a 빼기 마이너스 2에서 2a잖아. 2a 빼기 1이 19, 2a는 20, a는 10 나오겠죠. 이해 가죠? 그래서 이제 개수를 셀 때 어떻게 세느냐라고 해서 양쪽 다 정수일 때 는 기본적으로 이 안에 정수 몇 개 있지를 제발 이렇게 좀 세지 마세요. 이렇게 언제 셀 거야 대체? 뭐라고요? 한쪽은 등호고 한쪽은 부등호인 경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거 뺀 만큼이 개수예요. 그리고 등호가 추가됐으니까 하나 더 추가요. 등호를 뺐으니까 요거 빼주세요. 한 개가 더 추가되고 한 개가 더 빠진다는 거. 이해 갔죠? 최소한 이 정도는 셀 줄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냥 푸는 걸로 하죠 뭐. 잠깐 쉬었다 합시다.